네, 시장 모멘텀 안에서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신영모 기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빠지는 걸 보고 더 이상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직접 나와 주셨어요. 이렇게 빠지는 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나 뭐 환율 이슈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수급 이슈로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거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CFD 계좌에 대한 어떤 증거금 변경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반대 매매성 물량들, 거기에 한 가지 더 좀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 그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자금 갑니까? 분명히 영향은 있죠. 왜냐하면 내일까지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좀 약간 과거로 도들려 보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그러니까 좀 약간 대형주들 상장했을 때 보면 확실히 시장 수급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뭐 공모가 끝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좋아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런 세 가지 어떤 좀 수급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그 반대로 이제 연기금의 매도만 하는 것이냐. 근데 사실 반대로 보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와 매수가 중요한 게, 연기금을 추종하는 기관 자금들이 같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에 붙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내수업종이라든지 식음료 쪽 보면 확실히 지금 연기금 매수가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편차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 가는 종목을 따라잡느냐, 이거의 선택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역시 또 이제 시장에서 뭐 금융주나 은행 관련된 종목들 가는 종목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저평가되는 종목들,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은 네. 없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좀 종목들을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또 관심주일까요? 일단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네, 그렇죠. 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삼양사 좀 생소하실 건데요. 지금 뭐 한 거의 1년 동안 뭐 그 리서치 센터에서 어떤 뭐 보고서가 나온 것도 없고요. 삼양사 다들 아시겠지만 식품과 그 화학 분야로 이제 사업 구조가 나눠져 있고요. 식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Q1, 전체 매출의 한 53%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화학 부분은 EP,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식품 분야를 봤을 때는 물론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환율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뭐 성장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삼양사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은 CJ 제일제당이나 대한제분이 이 삼양사와 이 세 개 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고요. 화학 분야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 한 매출이 50%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페트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삼양 패키징, 그러니까 국내 페트병 1위 업체거든요.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용 제품의 플라스틱이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그리고 뭐 폭스콘 이런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겠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삼양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삼양사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철보다 가볍고 더 고기능성이 강화된 경량화 플라스틱을 이미 지금 상용화 시켜서 이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돼서 좀 고객사로 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뭐 차량 경량화, 과거에는 차량 경량화라는 것이 단순히 차량을 낮춘, 좀 약간 이제 차량의 무게를 줄인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강철보다 훨씬 더 강도가 좋고 이 범용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라 한다면 고객사에서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계속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이소소비르 그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완료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좀 뭐 만약에 플라스틱이 지금 그냥 자연 상태로 놓으면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소소비르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친환경적으로 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 소재예요. 이걸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생산 공장까지 다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그린 뉴딜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액 규정도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소수 비료 외에 이온 수지, 이온 분리막 작년에 국내 최초로 이온 분리막 지금 개발했고요. 이온 분리막은 뭐냐고 하면은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그 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 8월에 주가가 굉장히 좀 거의 한 2배 이상 간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때 개발이 완료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아마 현대차나 고객사에 아마 이제 그 테스팅이 진행될 건데 이 부분도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 수소차 국내 자동차 생산에 되는 수소차 부분에 삼양사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온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량 그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원자력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이제 공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모든 원전에 이제 수입사를 대체해서 삼양사의 그 이온 수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이 봤을 때는 한 1,100억 정도가 났고 19년도보다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본업 자체로 보면 올해도 본업이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곡물가 지금 상승하고 그렇죠. 있고 판가 인상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이제 경제 활성화 다시 되면서 고객사의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 굉장히 높아질 건데 그것이 핵심적으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올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했을 때 PER 한 6배에서 7배, PBR은 0.3배인데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향후에 일단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업사이드를 크게 열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장이 뭐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 단순히 뭐 설탕 밀가루 관련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또 숨겨진 차량 경량화 또 수소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신성장 동력까지 봤을 때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또 매력적이다라면서 목표가 75,000원까지 삼양사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신선했는데 두 번째 종목이 또 신선하네요. 네, KH 바텍입니다. 오, 네. KH 바텍을 지금 갖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 이제 싫어하고요. 그동안에 관심 못 받았던 섹터들. 신선해요. 예, OLED 쪽 사실 올해 추가적인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랑 엮여서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근데 KH바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폴더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이제 그 고객사에서 폴더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폴더블 폰 관련된 예상 그 출하 대수는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를 보는데 사실 한 700만 대에서 800만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에 지금 기관에서 예상하기로 단종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폴더블 폰과 갤럭시 노트의 어떤 이런 생태계가 겹치기 때문에 한쪽을 단종을 시키고 폴더블 쪽으로 이제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힌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솔밴더로 들어가 있는 KH바텍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그렇죠. 않았지만, 근데 뭐 연말에 내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멀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나 발주가 2분기부터 지금 3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2분기 시작되는데 애플도 폴더블 만들잖아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죠. 그거는 사실 그런 기대감까지도 안 넣으셔도 삼성이 폴더블하고 그다음에 플래그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저가로 확대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힌지를 만드는 KH바텍은 분명히 큰 어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IT 업종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바닥에서 꿈쩍도 안 해요. 물론 바닥으로 빠지진 않지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적용돼야 되겠지만 그런 모멘텀이 오는 그런 시기가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KH바텍 역시도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6,000원 정도,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공략주 삼양사와 함께 KH바텍에 대한 관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좀 신선했어요, 저는. 네,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영우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